안녕하세요 우리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합시다. 자, 2024년도 변리사 기출지문 분석이 민총 부분은 끝났고요. 또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물권법 부분을 별도로 나눴습니다. 자, 물권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부를 감정평가사 수험생이 충분히 했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좋았다. 근데 어떻게 약간 응용해서 기본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인 X토지를 친구에게 사인증여했을 때 갑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갑이 사망해서 을이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이거 함정입니다. 갑이 사망했어? 을이 토지를 취득했어? 그러면 이거 상속 아니야? 상속이 일어나니까 상속이 되면 그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 이렇게 가시려면 앞에 한 단어를 보셔야 되죠. 을이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사인증여란 겁니다. 내가 죽으면 친구한테 줘. 이거 상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게 아니죠. 배우자가 상속받은 게 아니죠.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 아니니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증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자,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합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저랑 같이 포기하셨죠? 포기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다.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디귿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확인 판결, 이행 판결, 그런 판결은 여러분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등기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기를 요하죠. 예, 그래서 4개 전부 다 등기를 요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14번 가도록 할게요. 선의취득입니다. 자,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이 된다? 동산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1번 보세요.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자,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면 부동산. 그런데 분리된 수목입니다. 세상에. 자,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죠. 뽑히면 뭐가 된다 그랬죠? 동산. 자,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느냐? 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2번 연립주택의 입주권. 자, 채권이죠. 채권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채권은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물권을 공부하기 때문에 채권상의 선의취득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셨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여기 응용해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자, A가 소유자인데 그것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로서 을한테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갑이라는 사람은 뭐다? 양도인. 자, 양도인.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 뭐라고요? 양수인. 해가지고 선의무과실 요하고 요 사이에서는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래 행위는 유효다 아니다? 유효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래가 유효한데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자,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 자전거니까 타인 소유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갑이 되겠습니다. 매수했는데 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대요. 자, 어디를 취소했다고요? 여기 계약이요. 원래 여기는 유효해야 되는데 취소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소급해서 무효되겠습니다. 무효되면 선의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의취득에 의해서 취득한다? 선의취득에 의해서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X.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응용해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보십니다. 자, 4번. 갑소유 발전기를 임차해서 공장에서 사용 중인 을의 발전기의 소유자를 을로 오시던 병에게 뭐지 이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시죠. 갑수요 발전기를 임차해서 공장에 사용 중인 을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을로 오시는 병에게 그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병으로부터 임차해서 점유 이전 없이 공장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때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병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발전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병으로부터 인차해서 점유해서 공장에서 계속 사용한다. 이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점유 계정입니다. 자, 뭐 한다고요? 점유 계정. 점유 계정 방식의 선의취득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점유 계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개념을 엄청나게 꼬아서 시험에 냈기 때문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 계정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죠. 여러분들도 점유 계정이 나오는 선의취득, 질권, 그 다음에 여러 형태로서 유치권까지 전부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아, 보시는 순간에 맞아, 점유 계정이네 라고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나와 있는 5번 문제, 선의취득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도품 유실물은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것을 공개시장이나 상인으로부터 샀다, 경매로부터 샀으면 그때는 돈 내고 2년 내에 반환받을 수도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1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선의의 점유자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본소, 소악.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도 우리 계속했던 거죠.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냐?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냐? 건물 소유자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면 그때 건물의 양도인인 전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뭐 하는 거죠? 상실하겠죠.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이고. 자, 3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을 때 점유보호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행사할 수 있었죠.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요것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했었죠.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입니다. 근데 특정 승계인 을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이렇게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갑이 타주 점유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을이 승계를 받는 순간 난 갑의 것인가 보다 해서 자주 점유로 내가 소유야 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지만 특정 승계인 을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했을 때 여기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이겠어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고 앞선 점유까지 함께 주장하게 되면 하자까지 승계돼서 무슨 점유로 바뀌는 거죠?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자,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과실 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면 강아지를 가져가면 사료값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었죠. 자, 우리 다 공부하셨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점유취득시효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가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그림을 꼭 그리는데, 자, 어떻게 그림을 그렸죠? 밑에 부분은 뭐를 그리고 점유 부분을 그리고 위에 부분은 뭐를 그린다? 소유 부분을 그립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을 소유 토지죠. 자, 그러면 2000년 2월 1일이고요. 누가 점유하고 있죠? 갑이. 자, 점유는 밑에다. 누가 소유죠? 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평온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네요. 자, 그럼 현재가 2023년인데, 자, 그럼 2024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게요. 자, 2024년까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자, 20년은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갑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병을 점유 매개자로 해서 X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합니다. 자, 갑이 병을 간접 점유자로, 점유 매개자로 해서 X 토지를 간접 점유로 점유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얘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자, 또는 전세권자예요. 자, 얘네들이 직접 점유를 하고요. 얘는 무슨 점유합니까? 간접 점유하죠. 자, 되셨어요? 그럼 20년이 훌쩍 넘었으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느냐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장할 수가 있죠. 자, 됐죠? 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따지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을이 X 토지를 2015년 2월 1일 병에게 매도해서, 자,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2015년 2월 1일
병에게 매도를 했네요. 자, 병에게 매도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가상의 인물은 좀 제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년 되기 전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니까 몇 유형? 제2유형. 자, 이 제2유형일 때에는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청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3번은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보지 마십시다. 굳이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을의 채권자 병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X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에 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느냐? 야, 우리 정리했던 내용 나왔죠?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까? 취득시효 중단 부분입니다. 자, 취득시효 중단은 저랑 같이 정리하셨죠? 재판상 청구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취득시효 중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가압류했네요. 취득시효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출 지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아주 가볍게 맞출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X토지에 관해서 갑의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자, 그렇게 다 정리하셨던 내용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보시고요.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물권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전에 발전기 통해서 점유계정 또는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 선의책 인정되느냐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이죠. 공동소유입니다. 보실까요?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자, 지분의 경우, 공유의 경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공할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공유물의 변경입니다. 자, 공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 자, 처분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다? 아니죠. 전원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X.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면 충분하겠습니까?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X. 그래서 2번하고 3번에서 2번은 공유물의 변경, 처분행위에 관련된 거고 3번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여기 부분의 이 변경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단어인데 변경만 딱 내니까 처분인가? 관리인가? 헷갈리죠? 예, 여러분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입니다. 자, 합유물의 지분은 공동사업자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사업자의 한 명이 빠지거나 바뀌는 건 큰 타격이다. 신생 사업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되죠.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이건 공유에서는 틀리지만 합유에서는 맞는 거죠. 합유. 그 다음에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입니다. 자,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죠. 원래 보존행위가 공유는 각자, 합유도 각자,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 그래서 각 사원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 다 그대로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자, 다음으로 가셔서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우리 기출지문으로 나왔었죠. 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과 아울러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상권 설정. 우린 이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 건물이 현존합니다. 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거절해도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지요. 다만 지상권 갱신 청구를 거절됐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무조건 사야 됐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내가 건물 사겠다라고 미리 얘기할 수도 있었죠. 위에는 지상권자가 청구한 거고 밑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그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으로 끝나지만 형성권.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죠.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에 행사하는 거죠. 청구권에 불과하니까 뭐 한다고요? 항변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우리가 공부하신 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계약갱신을 굳이 청구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까지 정리하셨었네요. 자, 4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실됐는데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지으면 되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포기할 수 있죠. 자, 이거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라서 딱히 추가적인 설명은 더 필요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죠.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다음에 Y 건물을 신축해서 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 좀 사안이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갑은 을 소유 토지니까 을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지상권자고요. 지상권자. 그리고 그 다음에 Y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합니다. Y 건물 신축. 자, 그 후 갑은 병과 Y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럼 병은 전세권자. 그래서 등기까지 맞춰줬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Y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이 성립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세권 성립 요소고,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도 아니다. 우리 객관식 때 다 준비하셨던 내용이죠.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하지 않아서 아니죠. 전세금을 안 줬을 때는 성립하지 않지만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전세권 계약은 성립하죠. 않는다, X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과 병이 전세권 존속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에는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통고받은 때 전세권이 소멸합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됩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금 3억 원은 현실적 수수도 되지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었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중 병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것도 또 별도로 최종 정리 때부터 계속 정리를 했었죠. 객관식 때부터 해서 최종 정리까지. 자, 지상권은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절대 지상권 설정자가 관여할 수가 없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임대할 수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정행위 당시, 전세권 설정행위 당시에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임대하지 마라 라고 제한을 걸 수 있다. 그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설정행위 당시에 막았던, 설정행위 당시에 반대했던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 중이라면 동의를 얻어야 타인에게 임대한다?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을 걸지 않았죠? 설정행위 당시에 제한을 걸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임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합니다. 자, 요렇게 지료를 연체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대로 지상권 소멸을 할 수는 없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연체가 됐다는 경우인데, 자, 연체 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지상권을 없앨 수 있느냐, 합의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자를 위해서. 다만 지료를 연체됐을 때에는 당연히 전세권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자 보호가 더 중요하니까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에는 자, 당연히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기도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유치권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 보시게 되면, 자, 1번. 채권자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우리 다 하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자,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은 유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 자, 채권과 점유는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죠. 유치권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먼저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자동차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니까 뭐가 생겼죠? 채권이 생겼죠. 이때도 유치권 인정이 되고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니까 채권이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를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점유했죠. 그래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후 점유를 치르게도 유치권 성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을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한이냐? 여러분, 임대를 할 때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유치 목적물을 임대할 때에는 승낙 없이 그러면 적법한 권한이 아닌 것이죠. 승낙을 받아야만 적법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고, 자, 이제 21번입니다. 질권 가도록 할게요. 자, 질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푸실 필요가 없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3번은 풀지 마시고요. 4번도 풀지 마시고 1번, 2번, 5번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에게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동산질권은 선입득 대상이 될 수 있냐? 당연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할 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해야 된다. 부기등기를 해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느냐? 물상대위권 행사할 때에는 본인이 꼭 압류해야 됩니까? 제3자가 압류해도 됩니까? 제3자가 압류해도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 4번은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저당권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역권에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존속하지 않아도 등기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당권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주의하자고 그랬죠. 반드시 뭐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경매. 자, 중간에 보니까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됐답니다. 자,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저당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등기가 나오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말소되어도 등기는 다시 부활한다.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다만 저당권일 때는 뭐를 찾아라? 경매. 경매가 되면 이때는 부활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했던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 유용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맞네요. 쭉 보셨던 내용이고. 자, 4번. 우리 과실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다? 저당권 설정자. 다만 언제부터 저당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넘어간다? 압류 이후. 압류 이후에는 과실 수취권이 저당권에게 넘어가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차임 채권이 뭐죠? 법정 과실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평가액을 등기합니다. 평가액을 등기했어요. 그때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당연히 평가액을 뭐 했어요? 등기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끝나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공동저당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올해는 공동저당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패스하시고요. 변리사 시험은 지금 거의 한 몇 년째 연속으로 공동저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린 패스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 먼저 공부했던 내용 확인해 보십시다. 1번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합니다. 자, 저랑 같이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최종 정리 때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권 제한 있고 질권 없고 채권 질권 없고 저당권 없고 근저당권 없고 그리고 가등기 담보 딱 나오면 제한이 있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담보 가담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이렇게 묶으셔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했을 때 그것을 평가사에게 맡기지 않고 지 의견대로 한다. 그래서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인데 이거는 처음 보시니까 당황하실 수 있지만은요. 자, 우리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갑구란에 담보를 잡는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구란에 담보를 잡는 것이 저당권이고 전형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을구란에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그때 피담보채권 액수를 써야 안 써요? 쓰죠. 얼마를 빌려갔다.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액수를 피담보채권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구란을 쓸 수 있을까요? 소유권자로서 등기를 하는데 피담보채권 액수를 쓸 수 없겠죠. 당연히. 지 거라고 이제 지에 대한 소유청의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 형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거기다 피담보채권액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돼야 된다?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담법의 시험의 포인트는 저당권과의 차이점. 여기는 액수를 쓰지만 여기는 액수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3번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사자가 가등기 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이것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약정은 유효하냐? 예,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냐? 여러분, 이것도 이겁니다. 자, 여기에 저당권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가죠? 근저당권도 들어가죠. 근저당권은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생기는 계속적 거래로 액수가 추가적으로 넣었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죠. 어느 범위 내에까지만.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까지만. 그러면 을구란엔 저당권도 표시할 수 있고 뭐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를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 대신에 뭐도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등기 이후에 다시 말해서 요 가등기를 근저당으로 바꿔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게 포함이 되느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때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저당권도 을구란에 쓸 수 있으니 근저당권의 내용을 어느 나라에도 쓸 수 있다. 갑구란에도 쓸 수 있다. 따라서 그 액수를 쓸 수는 없지만 약정을 했을 때, 즉 근저당권처럼 약정을 갑구란에 했는데 그것을 을구란에 안 쓰고 갑구란에 했을 때 그 약정도 유효이다 아니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번과 3번 문제도 최신으로서 아주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자 변리사 기출문제를 모두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이 시험을 봤다면 상당한 좋은 점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이 뭐가 없어요? 최신 판례가 눈에 띄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변리사 시험에서 최신 판례가 안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왜? 우리 평가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튼튼히 만들어 놓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변형시킬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응용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시험 문제를 기대하자? 최신 판례를 기대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의 2024년도 새로운 문제 매우 박수를 쳐야 될 문제고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합격하는 위패스로서 나아가십시다.